최적의 똑똑똑 법과 정치. 자, 이번 여러분들이 궁금해했던 질문. 사회계약서는 키워드만 알면 되나요? 참 많은 질문을 받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은 이러고 싶죠? 키워드만 딱 알자. 그러면 도대체 키워드가 무슨 말인가? 선생님이 한번 찾아봤는데 일단은 뭐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겠지만 컴퓨터 용어더라고요. 데이터를 검색할 때 특정한 내용이 들어있는 정보를 찾기 위해서 사용하는 단어나 기호.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뭐 워드 프로세서로 작성을 하다 보면 그 정보의 양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특정한 단어를 찾기에 좀 곤란해집니다. 그때 쓰는 단어가 바로 키워드.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도 문제를 풀 때 제시문에서 이 사회계약서를 누가 주장한 것인가 검토할 때 키워드만 찾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다 알고 있겠지만 토마스 홉스다, 뭐 성악설, 뭐 이기적이다,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 군주 주권론, 왕권 민수설, 전부양도설, 절대군주제 등등이 홉스의 키워드가 되죠. 그런데 이것만 외우는 거예요, 막. 그러면 홉스 정도는 해결이 될 때가 있거든요. 특히나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라는 표현이 좀 노골적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숨기려 해도 드러납니다, 홉스는. 혹은 로크 공부할 때도 백지설, 잠정적 투쟁 상태, 뭐 일부 위임한다, 권력 분립, 이권 분립, 뭐 대의제, 입헌군주제, 혹은 저항권을 주장했다. 이런 것만 찾는 친구들이 있죠. 자, 지금 선생님이 하는 이 키워드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찬찬히 들어보면서 이게 내 머릿속에 있냐 없냐 검토해보는 것도 좋은 기회가 될 텐데, 루소는 좀 더 명확하죠. 성선설, 일반의지란 표현이 대체로 거의 등장을 합니다. 직접민주정치, 민주공화제 등등. 자, 여러분, 이런 키워드만 딱 암기하고 있으면 모든 제시문, 모든 선택지를 다 분석할 수 있습니까? 자, 한번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가 누구의 주장인지. 자연 상태는 자유롭고 평화롭지만 옳고 그름을 구별하는 법이 없고 다툼을 해결해주는 재판관도 없으며 법을 집행할 수 있는 합리적 권력도 없다. 뭐예요, 선생님? 더 없어요? 문장 이게 단가요? 그래요. 이 짤막한 문장으로 누구의 주장인지를 골라야 됐었던 문제입니다. 아니, 어떻게 알아요? 대체로 자유롭고 평화롭다? 자연 상태가 그렇다? 그러면 홉스가 아니라는 건 대충 눈치를 채는데, 그러면 이게 로크일까요? 루소일까요? 그래요. 키워드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장도 출제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문장을 어떻게 여러분들이 극복할 수 있냐면, 사상에는 말이죠. 그 사상가의 생애가 담겨 있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자기가 이제까지 살아왔던 삶과 동떨어진 주장을 한다 하더라도 그건 쉽지가 않을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특정한 정치 현상을 바라볼 때 여러분들이 찬성과 반대 입장만 딱 정리한다 하더라도 이제까지 여러분들이 보고 듣고 경험했던 것이 분명 토대가 돼서, 야, 나는 이런 정책에 찬성해, 나는 이런 이유로 반대해, 이렇게 될 거란 말이죠. 자, 그런데 사상이란 말이 붙는 이 대사상가들의 주장이 아직까지도 전해지고 교과서에 실리고 시험 문제에도 나오기도 한다면 그들이 보고 듣고 경험했던 것과 절대 무관하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사상, 이걸 공부할 때는 시대적이고 사회적인 배경을 이해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자, 그러면 이런 것을 어디서 구할 수 있냐? 선생님, 각각의 학자들이 썼던 책을 다 뒤져보면 알 수 있겠죠? 그래요. 그러면 알 수 있지만 너무 비효율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공부하시면 돼요. 기출문제에 나와 있는 제시문을 하나의 책에서 발췌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걸 책을 읽듯이 정리해서 쭉 읽어나가고 정리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핵심적인 주장이 선택지에 담겨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이 선택지를 어떻게 활용했으면 좋겠냐면, 예를 들어서 하나의 문장이 나왔다. 이게 홉스의 주장에 맞나? 로크는 이 주장에 찬성할까? 루소는 어떻지? 이렇게 각각 사상가들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분석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실력을 가르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이다. 그럼 선생님, 이거 제가 언제 다 합니까? 자, 그럴 때쯤에 개념 강의 한번 찾아보는 것, 혹은 각종 특강들이 마련되어 있어요. 사회계약설 집중 분석도 있고요. 그리고 인물 특강을 통해서 홉스, 로크, 루소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
살아왔었던 그런 학자들인지를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드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인물 특강, 개념 강의 혹은 각종의 사상 특강을 통해서 정리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 그러면서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다는 거죠. 분명히 키워드 학습법이 여러분들의 1등급 혹은 만점을 돕는 중요한 방법은 맞습니다. 큰 도움이 되는 게 맞아요. 하지만 키워드에만 의존하는 데는 분명 한계가 따를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결국 어떤 방식으로 공부하라 그랬습니까? 비교 분석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비교 분석이라고 하는 게 단순하게 책을 읽어나가는 느낌 혹은 교과서에서 나온 내용들을 그냥 정리하는 느낌만으론 해결하기가 곤란하니까 제시문을 통해서 첫 번째, 누구의 주장인지 알 수 있습니까? 자, 한번 들어보세요. 누구의 주장인지 아는 것까지는 큰 문제가 없거든요. 자, 아까 선생님이 읽어드렸던 그 문장의 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로크의 주장입니다. 그러면 그 짤막한 문장에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선생님, 그 어디에도 로크가 주장했던 저항권 없던데요? 대의민주제 없던데요? 혹은 더 나가서 이권 분립 없던데요? 그러니까 한 번쯤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왜 로크가 자연 상태를 가정하면서 그 자연 상태에서 뭔가 불편하다는 걸 그렇게 달리 말을 하고 있을까? 옳고 그름을 구별할 법이 없대요. 그러면 무엇이 옳고 그른 건지에 대한 합의된 것이 없기 때문에 곳곳에서 분쟁 상태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항상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그런 잠재적인 투쟁 상태라고 하는 것을 달리 표현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그리고 재판관도 없어요. 그러니까 국가를 만들게 되면 입법권을 세우고 재판관을 또 세우고, 그리고 또 합의된 권력으로서의 경찰력과 국방력을 유지하겠다. 그럼으로써 개인의 생명과 재산과 그리고 신체에 대한 보장을 더욱더 확실히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키워드에만 의존하는 공부에는 한계가 있다. 이것이 바로 이번 Q&A의 선생님의 답이 됩니다. 잘할 수 있죠? 자, 우리 다음에 또 의미 있는 Q&A에서 만나게 될 거예요. 최적이었습니다.